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양치기 소년인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푸른 들판으로 양들을 몰고 갔습니다. 피에르는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두 송아지인 노이와 클레르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이는 호기심 많은 갈색 송아지였고 클레르는 온순하고 차분한 흰색 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피에르의 곁을 지키며 충실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로이와 클레르와 함께 조금 더 먼 곳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그날 피에르는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고 로이와 클레르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났습니다. 피에르와 두 송아지는 푸른 숲을 지나 넓은 초원을 가로질렀습니다. 여행 도중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빛나는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는 마치 마법처럼 반짝이며 피에르와 송아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피에르는 호수에 다가가 손을 대보았고 그 순간 호수는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호수에서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피에르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소년이여. 나는 이 호수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기쁨을 느껴 이 특별한 호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정은 피에르와 송아지들에게 호수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호수는 바람의 신이 만든 마법의 물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요정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어떤 능력을 얻게 될까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각자 순수한 마음에 따라 그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오로지 착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에르는 로이와 클레르와 함께 호수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이는 놀라운 속도로 뛸 수 있게 되었고 클레르는 어떤 동물의 언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호수의 물을 마셨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정은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능력은 곧 알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와 송아지들은 이제 새로운 능력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로이는 빠른 속도로 날렵하게 움직여 마을에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았고 클레르는 동물들의 말을 통역해 마을 사람들이 가축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에르는 곧 자신의 능력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고민과 슬픔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와 그의 두 송아지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에르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칭송했고 그와 송아지들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호수는 피에르와 두 송아지의 비밀스러운 모험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피에르와 송아지들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전설로 전해지며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자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밝고 재치가 넘쳤지만 그의 집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자크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세상 끝 어딘가에 있을 황금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자크는 마을 근처 숲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비한 빛을 내는 파란 말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자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흥미로움에 이끌려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말은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자크. 라는 파베르라는 마법의 말이야. 내가 황금산을 찾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자크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네, 파베르. 황금산은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요? 그럼 존재하지. 하지만 황금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 나와 함께 가겠니? 파베르는 물었습니다. 자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요, 파베르. 파베르의 등에 오른 자크는 숲을 지나 산을 넘으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밤이 되었고 자크와 파베르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산 너머로 울려 퍼지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크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파베르는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자크, 그것은 밤의 수호신이야.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밤의 수호신의 길 안내를 받아 자크와 파베르는 더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험난한 계곡과 무서운 짐승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파베르의 조언을 따라 용감하게 위험을 피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행군한 끝에 자크와 파베르는 드디어 황금산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 입구는 신비한 룬 문자로 봉인되어 있었고 자크는 룬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파베르, 이 문자들은 무슨 뜻인가요?
이 문자는 마음의 순수함을 뜻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마음이 진실될수록 문자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파베르는 설명했습니다. 자크는 마을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물 친구들과 함께 했던 선행들을 떠올리며 순수한 마음으로 룬 문자를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황금으로 가득 찬 방과 그 중심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황금빛 잎사귀로 빛나며 자크와 파베르를 맞이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진정한 용기와 순수함으로 여기에 도달한 첫 번째 사람들이구나. 나는 황금 산의 수호자 이 나무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마. 자크는 황금을 조금 가져가고 싶었지만 그는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나무의 축복을 받은 자크와 파베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자크는 황금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마을을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크의 용기와 선의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파베르서는 자크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며 새로운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산의 비밀은 끝이 나지 않고 자크와 파베르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법의 나무로 만들어진 목각 인형이었지만 착한 마음으로 진짜 소년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마을에서 열린 큰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열렸고 장미꽃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장밋빛 성이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성은 오래전부터 전설적인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던 곳이었습니다. 성의 정원에는 황금 장미가 피어 있었고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장밋빛 성의 이야기를 듣고 큰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짜 소년이 되고 싶어. 황금 장미를 찾으면 내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피노키오는 속으로 다짐하며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의 입구는 화려한 장미꽃 장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문에서부터 장미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 주변에는 갈색과 녹색으로 빛나는 가시덤불이 얽혀 있었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피노키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피노키오는 겁먹지 않고 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들판을 가로지르고 숲을 헤매며 몇 날 몇 밤을 걸어갔습니다. 도중에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사슴, 다람쥐, 까마귀들이 피노키오를 도와주었고 그들은 함께 가시덤불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성에 도착했을 때 피노키오는 성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성문에는 고대의 룬 문자로 적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문을 열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피노키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성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힘없이 열렸고 피노키오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 안은 마치 환상 속의 마법 세계 같았습니다. 은빛, 호수와 찬란한 꽃들이 성의 내부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성 안을 천천히 걸어가며 황금 장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의 중심에 있는 큰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장미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황금 장미 앞에 섰습니다. 내 소원은 진짜 소년이 되는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황금 장미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순간 성의 모든 것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피노키오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부신 빛이 사라졌을 때 피노키오는 더 이상 목각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고 피부가 따뜻한 진짜 소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노키오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목각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소년이 되었고 장밋빛 성은 그의 용기와 선함을 기리는 전설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피노키오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가장 깊고 어두운 숲속 어린 소녀 페르넬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넬린은 별과 달을 친구로 삼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페르넬린이 마법을 사용하는 마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페르넬린이 자연의 신비한 힘을 사랑하는 순수한 아이라는 것이었죠. 어느 날 밤 페르넬린은 달빛 아래에서 자신이 만든 작은 마법의 정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소리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큰 고목나무 앞에 작은 도마뱀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마뱀이 몇 번이고
페르넬린에게 손짓을 하며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페르넬린은 도마뱀을 따라갔고 도마뱀은 그녀를 비밀의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서자 그녀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공간에 도착했어요. 그 빛 가운데에는 마법의 수정이 있어서 페르넬린은 그것이 매우 특별한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페르넬린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페르넬린, 나는 이 숲의 요정 여왕이야. 너의 순수한 정신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보았기에 너에게 이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어. 요정 여왕은 말했습니다. 이 수정은 이 땅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마력의 원천이야.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흩뜨리려 하고 있어. 너는 이 수정을 안전한 장소에 가져가야 해. 그곳에서 너는 이 땅의 수호자가 되어야 해. 페르넬리는 요정 여왕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어요. 그녀는 수정을 손에 쥐고 숲의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그녀를 방해하려 했고 험난한 지형과 다양한 위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달과 별의 힘을 빌려 길을 찾았고 낮에는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긴 여정 끝에 페르넬리는 마침내 마법사 모르테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모르텔은 이 땅의 현명한 마법사로 많은 전설 속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페르넬린의 치열한 노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마법 보호막을 제공하여 수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해왔지만 페르넬린과 모르텔은 굳건히 맞섰습니다. 페르넬린은 자신의 마법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물리쳤고 수정의 힘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페르넬리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수호자가 되었고 숲속 모든 생명체들은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넬리는 평화로운 숲속에서 별과 달과 친구로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의 숲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동화가 되었습니다.